중국을 위협하고 외를 쳤다. 일본 대판엔 신라가 쳐들어왔었던 전설이 남아있고 북구주에는 신라군을 두려워한 경고문이 엄연히 남아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남의 땅 한번 쳐들어가지 못한 평화민족이란 신화 속에서만 안주해 있을 것인가. 북의 강국의 요건 제시. 굳센 나라가 되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땅이 넓고 자원이 많아야 한다. 둘째,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여 굳게 뭉쳐야 한다. 셋째, 민족의 성품을 지켜 장점을 잃지 않아야 한다. 한마디로 땅이 이롭고 사람끼리 화목하고 민족 정기를 간직해야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다. 북의 규원사화는 국가의 부강 요건을 이렇게 제시하고 그가 보는 조선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조선은 땅의 이로움은 얻었으나 다하지 못하였고 인화를 잃어 민족성을 버렸다. 이것이야말로 만세의 근심거리다. 북의 이러한 우려는 그 당시만의 기우였을까? 되풀이되는 역사에서 항상 명심해야 할 경구일 것이다. 오늘의 한국, 우리의 현실에서도 재음미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어찌하여 내가 조선은 땅의 이로움을 얻었으나 다하지 못한다고 하겠는가? 이는 조선이 북쪽으로는 대황해의 연에 있어 찬 하늘과 언 땅이 우리의 퇴로를 끊고 서쪽은 몽고에 닿아 만리벌판이 우리의 왼쪽으로 펴는 팔을 끊고 그 서남쪽은 중국과 가까워 높은 산 험한 고개와 큰 강 긴 물이 끝이 없으니 그 형세가 적을 쳐나가기 쉽고 또한 막기도 용이한 것이다. 동남쪽은 큰 바다가 막아준다. 또한 이웃한 중국은 만리 금양 땅에 자리 잡아 온갖 종족으로 나라를 이루고 있고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넉넉히 가졌다. 고조선의 영역은 북의 지적처럼 지리를 가졌던 것이 분명하다. 만주를 포용했던 고조선의 지도를 보면 고대 우리나라는 대국이었다. 비록 잃어버린 땅이 되었으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며 옛 지도를 그려간다면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북에는 이런 경고를 잊지 않고 있다. 훈련받은 대군이 북방에서 일어나면 뒷일을 생각하여 내침할 것이 분명하다. 왜 역시 바다 멀리 각각의 섬을 차지하고 있으나 내우가 없으면 쳐들어올 것이다. 따라서 방심하면 평상 밑에 붙어있는 등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꼴이 될 것이다. 북에는 우리 민족이 스스로 영토를 지키려는 굳센 의지를 잃을 때 중국과 외가 언제나 침범할 우려가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특히 임진왜란 후 외가 다시 쳐들어올 수 있다는 예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 주목을 끈다. 이 예언은 결국 맞아 떨어졌지만 우리가 강해지면 중국을 능히 억제할 수 있고 외도 무찔러 천하를 호령할 수 있다. 그러나 한번 약해지면 적병이 달려들어 나라를 짓밟고 민족을 포로로 잡으며 마을을 불태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우리나라는 지리를 얻었으나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까닭이다. 옛날을 돌아보자. 치우씨는 탕록에서 즉위했고 흘달의 군대는 빈기에 진쳤었다. 염후는 은나라에 네 나라를 세웠고 엄박고 왕은 삼감을 꿰어 무경에 대답하여 주시를 굽히게 했고 서원왕은 종주를 누르고 황지의 동쪽에서 임금이 돼 36국을 거느렸다. 금나라와 청나라 모두가 다 조선의 옛 땅에서 일어나 중국 천하를 차지했고 고구려가 바야흐로 강병 100만을 양성, 남으로는 오어를 치고 북으로는 우연과 제, 노나라에 도전하였고 백제는 발해를 차고 앉아 요서를 공략했고 진평은 초해를 넘어 월주를 차지했다. 신라는 바다를 건너 굳센 병사들을 명석에 보냈고 백마를 죽여 적관에 맹세했다. 이런 역사는 다 우리가 강할 때 지리를 활용한 결과였다. 왜구가 있듯이 신라 구도. 우리나라가 중국을 위협하고 외를 쳤다는 이야기다. 과연 이런 역사가 있었던가? 외세로부터 900여 회의 침범을 받고 남의 나라는 한 번도 쳐들어가지 못한 평화의 민족이라고 배운 우리에게 과연 중국 천하를 호령하고 외를 윽박지른 역사가 있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찬란한 역사는 잃어버리고 누군가 조작한 역사에 빠져 자신들의 실체마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약소민족, 좋게 말해주는 듯한 평화민족이란 눈가림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일본의 대판에는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기 전 일본에 쳐들어와 백제를 돕지 못하게 미리 짓밟아 버렸다는 전설이 있고, 북구주에도 신라가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해 써붙여 놓은 경고문이 지금도 남아있다.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일본을 왜구라고 일컫듯 그들도 우리를 신라구라고 적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양사에는 우리가 배우지 못한 잃어버린 우리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 북에가 지적한 사실들이 중국의 옛 사서와 일본의 숨겨진 역사 속에 그 흔적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사실들은 더욱 분명해진다. 사학도들은 북에가 그의 교원사화에서 밝히고 있는 역사와 인명, 지명을 앞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북에가 피맺힌 절규로 복원해 놓은 이 나라의 역사를 입증할 과제가 우리 사학도들에게 있는 것이다. 북에의 규원사화가 일제의 강제 분서에도 살아남아 오늘까지 전해진 것은 그의 염원과 그의 민족애가 만난을 뚫게 한 것이리라. 분명히 일부 사학자들은 이 규원사화를 이미 읽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연구 결과는 없다. 사실의 확인도 인명과 지명의 실체 규명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일제에 찌들리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조작해 놓은 역사만이 역사인 줄 알고 있는 일부의 사학자들보다는 자유롭게 학문을 할 수 있는 사학도들에게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과제를 남기고 있음은 다행한 일인지도 모른다. 북에는 다음과 같이 규원사화를 마무리하고 있다. 단군 시대에는 아류의 노략질이 있었다. 열국 시대에는 기자가 동호의 침략을 받아 도읍이 불탔다. 삼국 때에는 호마의 평양과 사비성이 함락됐다. 황산벌에서 장군이 운명하니 낙화암가에 꽃다운 넋이 어지럽게 흩날렸다. 공후세족과 백성 중에서 잡힌 자가 28만 명이나 되었다. 왕과 왕비, 왕자도 잡혀갔다. 홀한이 망하자 발해 백성들도 사방으로 흩어져 다시 일어나기를 꾀했으나 수백 년 후 모두 찾을 길이 없게 되었다. 4대 뛰어넘은 북의 용기. 무릇 조정이 강성해진 후 수백 년 전의 일을 누가 즐겨 모르랴. 그러나 그 후 임진년 난리에 나라의 팔도가 고깃덩어리가 되고 다시 병자년에 고을과 마을이 다시 적막하게 됐으니 그뿐이랴. 사람들마저 헛된 글에 빠져 쇠약해지고 중국 선비가 남긴 학문에만 도취하여 스스로를 업수히 여기니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는 대의를 버리고 소욕을 꾀한다. 공익보다는 사익을 찾고 가난한 이들의 것을 오히려 빼앗아 배를 채우는 이가 많고 꿈속의 이야기나 하며 사소한 일로 거리낌 없이 세월을 보낸다. 후세에 만일 강한 이웃이 있어 청나라를 대신하여 일어나면 그 주인을 위협하고 그 신하를 꿰고 그 땅을 속방으로 하여 그 백성을 노예로 삼을 것이다. 오늘날 안일에 빠져 망연한 사람이 어찌 후일에 주림을 부르고 추위를 부르짖는 씨앗이 되지 않으랴.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수백 년을 지나지 못하여 반드시 강한 이웃으로부터 패한다고 보는 것이 어찌 과격한 것이 되랴. 아, 슬프다. 옛날 단검이 나라의 기틀을 세울 때 내세우지 않은 것을 도로 삼아 조용하게 행하니 착한 것을 돕고 악한 것을 없애 들어오면 효도하고 나가면 충성하게 했다. 이것이 만세의 성스러운 교훈이다. 그러나 뒷날의 후손이 못나고 둔하여 서로 나뉘었고 풍토가 서로 달라서 그 생업 역시 달라졌다. 또한 싸우는 법을 굳게 지켜 임기응변할 줄 몰라 멀리 천하가 물리치게 못하니 단시 천수백 년 전의 융성한 운세가 꺾였다. 열국에서는 다스리는 제도를 만들었으나 인화가 깨졌고 지리가 이미 거세되었다.
한때 삼국과 발해가 고풍을 떨쳐 우리나라를 빛냈으나 그 후에는 좋게 들어서 자랑할 것이 없구나. 더구나 김유신과 태종이 고구려와 백제를 치는 한을 남겼다. 민족 전체의 국위를 살피지 못한 것이 분하다. 당나라 병정을 끌어들여 동족을 멸하고 봉책을 만들어 조종을 욕되게 했으니 이는 만세에 씻지 못할 더러움의 시작이라고 할 것이다. 신라가 적국을 끌어들여 동족을 치고 조종이 넘겨준 땅을 버리고 회복하지 못하니 안으로는 그 어버이를 원수로 하고 밖으로 오히려 원수를 친한 것과 같으니 다리를 베어먹는다 해도 배가 찬다는 조물주의 이 같은 비리가 또 어디 있으랴. 사람이 살아갈 때 제 분수를 편안히 여기며 도리를 쫓아 즐기고 괴로움을 참고 견디어 원망함이 없으면 족하지 아니한가. 슬프고 슬프다. 이 수를 어찌 역으로서 말하랴. 내가 동의의 사람이 됨을 자랑했으니 가히 천하를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지 않겠는가. 나는 상고시대의 무술과 용기를 찬탄한다.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은 창을 쓰지 아니한다. 하지만 동으로 내치고 서로 밀어내 다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슬프고 정말 슬프다. 이 여러 가지 일을 혀가 닳도록 말한다고 해도 죽은 자식 나이 세기와 같으니 무슨 도움이 되랴. 하지만 백성들의 행실이 편벽하지 않고 기술 또한 잃지 않아 백성과 만물이 위태롭거나 어렵지 아니하니 흥망성쇠가 무상한 것처럼 조선이 한때 불행한 것은 장차 행복해질 실마리가 되지 않겠는가. 단지 나는 인심이 분열하고 민족 정기가 소침함을 보고 책을 던지며 깊이 탄식할 뿐이다. 슬프다 하느님이여, 슬프다 하느님이여. 이제 한 조각의 땅과 한 줄기로 이은 백성들을 어찌 되어야 합니까? 북에는 울면서 이렇게 규원사화의 끝을 맺고 있다. 지금부터 311년 전에 씌어진 규원사화의 내용은 비록 필자가 본명을 감추고 아호만 밝혔지만 목숨을 내건 작업이었음이 분명하다. 유교가 지배 이념이었고 중국을 종주국으로 사대주의가 판치던 시대에 이 같은 사서가 저술되고 은밀하게 오늘까지 전해졌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그 당시 어찌 감히 중국을 비판할 수 있으며 또한 민족 정신을 잃은 근세조선이 망하리라고 극단적 예언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단 말인가. 규원 내용 확인 작업 시급. 이 같은 소름 끼치는 사서가 오늘에 전해진 것은 도가들의 믿음과 민족애가 가능케 한 것으로 보인다. 도가들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문화를 자부하고 존중하였으며 특히 존화 사대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따라서 단군 조선 시대에 뿌리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도가들은 고려 때의 불가와 근세 조선의 유가들의 갖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걸며 단군 조선의 역사를 지켜온 것이다. 그러나 도가의 사서들이나 신앙서적들은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 광복될 때까지 국내에서의 공식적인 편찬, 간행은 어려웠다. 따라서 도가들이 필사하여 간직하거나 깊은 산골의 암혈에 숨겨 그 명백만이 유지되어 오게 된 것이다. 또한 도가들은 고조선 시대 단군 임금들의 가르침대로 스스로 내세우지 않고 실천하는 것을 도리로 삼아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도가들의 이런 습성과 처세관이 결국은 대부분이 망각해버린 역사를 보존하여 오늘의 햇빛을 보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 셈이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훑어본 규원사화를 보고 일부에서는 체제가 편년체나 강목체가 아니라고 지적, 그 신빙성을 의심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의문을 갖는 이들은 한 번쯤 자신의 사안이 일제의 식민사관에 오염돼 실증사학 운난 과학을 빙자한 마법에 젖어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규원사화의 이 같은 서술 방식의 트집을 잡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서술 방식 또한 필자의 사관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는 태도는 현대 사서에서 오히려 두드러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가에서는 전설에서도 역사를 규명하고 고고학적으로 입증하여 민족 실사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뿌리 없는 역사책을 우리의 국사라고 믿고 후세들에게 정사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규원사화의 저자인 부계의 개탄처럼 슬프고 슬픈 일이다. 강화도에는 단군의 아들들, 즉 고조선 시대의 왕자들이 무리를 거느리고 쌓았다는 전설의 성이 지금도 실존하고 있으나 우리 학계는 고고학적인 규명 시도마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모름지기 부계의 규원사화에 나온 지명은 오늘의 지도에서 되찾아져야 하며 역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과학적으로 추적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을 사는 한국인이 김부식처럼 민족의 고대사를 싹둑 잘라버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중국이 종주국도 아니요 전제군주도 없어진 현대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눈으로 확인하여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300여 년 전의 북에는 김부식이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 축소시켰으며 왜 그렇게 했는가를 서슴없이 분석했고 그 부당성을 중국의 고사서들을 바탕으로 이미 반증한 것이다. 북에가 규원사화에서 제시한 40여 종의 고사서들을 근거로 우리나라 역사의 실체를 문헌사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우선 벌이고 그 이외의 자료들도 추적하자. 삼국유사 단군 최고서 아니다. 현존 삼국유사는 고려 충렬왕 때의 원본이 아니고 조선 중종 때 중간된 정독본이다. 원본에서 인용한 고기와 위서도 어떤 사적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김부식도 우리 고사서 인용 안 해. 참 괴이하다. 김부식이 인종을 위해 삼국사기를 지을 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성조들의 공적은 기술하지 아니했다. 다만 해동 삼국은 영년이 장구하나 고기는 문자가 거칠고 옹졸하여 사적이 빠지고 없어져서 지나간 일과 말은 희미하다고만 기록했다. 이와 같은 말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동천왕이 천도한 해에 이르러 겨우 평양은 본래 신인 왕검의 댁이니 왕의 돈이 왕검이니 하는 구절만 남겨놓았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과 비교하면 500년 전이다. 고기의 산실이 어찌 이다지도 심하다는 말인가. 조대기, 고조선비기, 지공기, 삼성밀기 등의 문헌을 구하라는 것이 근세조선 세조의 유시에도 보이거늘 김씨의 시대에만 이러한 책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규원사화의 저자 북에는 이같이 단군기의 앞부분에서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북에는 또 삼국사기 편찬 당시의 상황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묘청이 난을 일으켰을 때 왕명을 받들어 토평한이도 또한 김부식이다. 김씨에 대하여는 믿을 만한 글이 없다. 그는 묘청의 요괴함과 서경의 파탄을 미워한다면서도 그 상황을 깊이 캐내지 아니하고 써내려갔다. 평양은 본래 신인 왕검의 댁이라는 몇 구절만을 적었을 뿐 발해사에 대하여는 전혀 다루지도 않았다. 김씨는 그 허물을 어떻게 끝끝내 면할 수 있을 것인가. 김씨는 한적에 취하였고 또 옹도도 모자라 비록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하여 매우 개탄했다고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넓고 멀어서 아득한 고사의 심화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한 알만한 능력도 없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역사의 화가 그로부터 연유됐으나 지금 이를 한탄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또한 어찌할 것인가?
김부식은 그 당시에 충분히 인용할 수 있었던 조대기, 고조선 비기, 삼성 밀기, 지공기 등 우리나라의 고사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용하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사대주의 사료인 중국 서적에만 심취하여 우리 해동 역사 119권 중 상고사를 부당하게 깎아버리고 다만 삼국 이후의 역사 50권만으로 축소하여 놓은 큰 과오를 저질렀다고 북에는 통탄하고 있는 것이다. 규원사와 참고문헌 무려 43종. 북에는 삼국사기를 진정한 국사로 보지 않는다. 북에는 아멸 속에 숨겨 내려온 도가사서와 불가사서들을 그래도 국사로 인정하였으나 도가사서를 불가사서보다 높이 불가사서는 견강부회와 황당무계한 억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가사서는 단군 문화의 원류를 계승하고 문헌의 잔맥을 가지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는 견해다. 때문에 북에는 삼국유사도 신통치 않게 여기고 있다. 그 이유는 위와 같으나 특히 단군 왕검, 단검 신인의 할아버지 환인을 불교식인 제석천으로 장식해 놓았고 단군이 1500년, 그 나이가 1908세 등 황당무계한 억설을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가사서, 불가사서, 도가사서 중에 북에는 도가사서를 최상의 것으로, 유가사서를 최하로, 불가사서를 그 중간의 가치로 판단하고 있다. 규원사화는 어떤 단군 사서보다 방대한 고사적과 문헌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상시 변호사가 분석한 근거 자료는 이렇다. 북에는 고려 마렵의 청평도사 이명이 저술한 진역유기 3권을 그 저본으로 한 외에 진역유기의 저본이 된 조대기를 비롯 많은 서적을 참고했다. 이 가운데는 고려 초엽부터 중엽에 걸쳐서 저술된 저사미상의 도가사서 약 20여 종 중 고조선 비기, 삼성 밀기, 지공기, 삼한 스뷰기와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등 국내의 고사적 9종, 산해경, 신의경, 화경, 사기, 한서, 지리지, 식화지, 진서, 위서, 위지, 북사, 신당서, 당서, 요사 및 지리지, 요지, 금사, 일통지, 명서, 통지, 신선전, 사문록, 왕제측기, 헌원기, 논어, 춘추, 맹자, 장자, 관자, 상서, 통전, 설문, 괄지지, 산해경찬 등 한사적 34종 등 도합 43종에 이른다. 북에는 고사적 문헌 등을 조선 팔도 삼천리 방방곡곡을 편력 답사하며 실로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수집하여 규원사화에 인용한 것이다. 앞으로 이들 문헌 속의 한국 관계를 찾는 것은 사학도들의 과제일 수도 있다. 따라서 규원사화는 다른 어떠한 단군 사서보다도 인용 참고로 하고 있는 사서 문헌의 수량이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규원사화의 저본이 된 진역유기는 실로 중요한 사적이다. 이 책이 없었더라면 규원사화는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역유기의 저자는 고려 말 옆 청평산, 지금의 춘천 부근에 은거하던 도사 이명이다. 저자기 연대는 대개 복악국사 일연이 삼국유사를 저술하던 시기와 같은 때로 전해지고 있으나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다. 진취적 기계 넘치는 진역유기. 이 진역유기의 저본이 된 사서는 발해 왕세자 대광현, 장군 신덕 등 발해 유민들이 고려에 망명 귀화할 때 가지고 온
고조선 역조의 왕대 실기를 서술한 비기, 조대기이다. 진역유기에는 주로 선가의 말이 많다. 또한 사실의 내용이 자주적이고 진취적이며 기계가 넘친다. 단군 신교의 원류에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도가사서의 하나인 진역유기는 단군사에 관해 삼국유사보다 훨씬 우수한 사서라고 북에는 평하고 있다. 내가 일찍이 역사를 쓰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워낙 사료가 없고 또 명산 석실에도 진장된 것이 없으니 청빈 필부로서 어찌하랴. 그러나 다행히도 협중에서 청평에 지은 진역유기 중에 삼국 이전에 고사가 있는 것을 얻었으니 비록 간략하고 자세하지는 않으나 한간의 선비들이 구구하게 떠드는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사기가 만장이다. 옛날에 청평산인 이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려시대의 사람이다. 진역유기 3권이 있으니 이는 조대기를 인용하여 우리나라의 고사를 적은 것이다. 이련이 쓴 삼국유사와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중에서도 선가의 말이 많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는 신으로서 교를 베푸는 것이 예부터의 풍속이 되어 인심에 파고든 지가 오래였다. 따라서 역사를 말하는 이들이 다만 반고나 사마천의 글에 견주어서 움츠러드는 것은 옳지 못하다. 무릇 한나라는 그 나라요. 우리는 우리다. 어찌 당당한 진역을 반드시 한나라에 견주어서 만족할 것인가. 도가는 이미 단검 신인이 창조하신 원류를 계승하였을 뿐 아니라 문헌의 잔맥을 얻었으니 동사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승려들이 기록한 것보다 훨씬 낫다. 그것은 승려들이 남겨놓은 기록은 견강부회와 억설로 이뤄놓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나는 차라리 청평의 말을 취해서 의심하지 않는다. 진역유기에 대한 북의 신뢰가 절대적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규원사화의 단군사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단군사의 최고 사서라는 삼국유사보다 문헌 고증이 잘 돼 있고 또한 저본들의 역사가 훨씬 앞서 있다. 고려 충렬왕 때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의 고조선기는 고기와 또 중국 측 사서인 위서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고기라는 것이 어떠한 사적인지 현재까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인용된 중국 측 사서라고 하는 소위 위서도 서진의 왕침의 위서인지 또는 북제의 위수가 편찬한 위서인지 혹은 북위의 어환이 저술한 위략인지 드러나지 않는다. 존화 내세워 우리 실사 인멸. 이를 예거한 소위 위서, 위락에서도 삼국유사에서 인용한 단군 기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삼국유사가 고려 마렵에 편저되었다고는 하나 현재 그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그 후 230여 년이 지난 근세조선 제11대 중종 7년, 즉 명나라 무종 정덕 7년에 경주부윤 이재복이 중간은 정독본이 오늘날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삼국유사 정독본은 규원사화보다도 그 중간연대가 불과 약 160여 년밖에 빠르지 않을 뿐이다. 설사 삼국유사를 처음 편찬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무렵에는 규원사화의 저본인 진역유기 3권도 이미 저술되었을 때다. 또한 진역유기의 저본이 됐던 조대기는 삼국유사보다도 약 350년 전인 발해 멸망 당시에 발해의 왕세자 대광현 등이 고려에 망명 귀화할 때 가지고 온 비사므로 실제 그 저작 연대는 그보다도 훨씬 앞섰을 것이다. 이 밖에 놀라운 사실은 북에가 규원사화를 저술할 때 인용하지 못했던 단기고사와 제왕, 연대력 등에 기록돼 있는 단군사의 기사와 시조 단군을 비롯한 47대 단군의 왕호와 역대 3개, 그 사적이 규원사화의 내용과 전부 또는 그 일부가 부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연일까 아니면 후세의 조작이라는 말인가. 단기고사는 삼국유사보다도 약 560년 전에 편찬됐고 제왕연대력은 약 390년 전에 저술된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규원사화의 단군기는 삼국유사의 단군기보다 그 문헌 고증적 근거가 더 오래됐다고 할 수 있다. 규원사화의 단군사적은 다른 단군사서의 내용보다 그 뿌리가 깊고 신빙성이 두터움을 이런 사실들이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불가사서 삼국유사는 불교를 국교시하던 고려시대에 승려가 저술하였기 때문에 단군사를 전형적인 불교 신화로 각색했다. 유가사서와 어용사서들은 대부분이 근세 조선시대에 편찬 저술됐다. 근세 조선시대 사서들은 대부분이 철저한 사대주의적 유교의 지배체제 하에서 왕명에 의해 편찬된 것이다. 오로지 존화, 양이를 대의명분으로 내세워 저술한 내용이 많은 것이다. 유학자들이 종주국인 명나라를 의식하여 명나라와의 종속관계를 은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비하적인 열등의식에 빠졌던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단군의 신교 문화를 이어받아 항상 중국 대륙을 제압하면서 강성한 국력과 찬란한 문명을 지니고 1000여 년 동안 군림하여 오던 고조선 시대의 실사는 모두 삭제해버린 것이다.